60만 원 받을 연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드리자면 집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반토막, 거기다가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세금까지 추가로 부과가 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거의 반의 반토막 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거든요. 국민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건보료 얼마 나오냐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 특히 이제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서 노후 준비 걱정되실 텐데, 노후 준비의 핵심이 결국은 연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금이 있고, 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거를, 채널 목적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박사 아니고요. 아, 네. 네. 박사는 연금학과가 있어야지 석사 박사를 하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연금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고 아직 연금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위가 있는 박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박사,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 책도 썼잖아요. 여기 연금 부자들 이런 책 보이시죠? 이런 책도 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논문, 책 썼다는 얘기는 논문 여러 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문도 여러 개 썼고, 그래서 실무적인 연금에 대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죠.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근데 연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 부동산 잘 불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주식을 사서 뭐 S&P, 나스닥, 테슬라 사가지고 열심히 불리실 수 있죠? 그쵸? 이거 불린 다음에 이거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강남에 집 사기 원하시죠? 집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내 집값이 30억, 40억이에요.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어차피 놓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론 놓고 가서 물려줄 건 물려줘야죠.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 내가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자산을 잘 쓰는 것에 관심이 더 커져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잘 불려온 재산 잘 쓰고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경제도 더 행복해지는 그 방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연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국민연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셔갖고, 네, 되게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실제로 강제로 내는 제도인데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내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중간에 내가 이직을 하느라고 잠깐 쉬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또 사업이 안 될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셨던 분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못 내신 기간들이 있어요. 특히 주부들은 직장 생활했던 젊을 때는 국민연금을 냈지만, 근데 나중에 뭐 자녀를 키우느라고 또 휴직을 해서 못 내는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에 못 냈던 기간들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시면 추후 납부 가능한 기간을 알려주거든요. 그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추후 납부를 통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60세까지가 의무 납부예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이제 대부분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무 납부 끝났으니까 국민연금 안 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노후연금 제도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0세가 지나도 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개인연금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60세부터 납부 의무는 끝났지만 연금 받기 전까지 한 4,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더 넣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의 계속가입이에요. 그래서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예상된 금액보다 더 많이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연령 65세에 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좀 어떻게든 뭐 당장 돈이 급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연금을 빨리 받으시는 게 방법이죠.
하지만 다른 자산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은 바로 받지 말고 5년 연기해서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5년을 최대로 연기하게 되면 36% 업그레이드된 올라간 연금액을 평생 받게 돼요. 그럼 100만 원 연금 받으실 분이 5년 늦추면 136만 원 평생 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말 내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다. 그러면 연금 받으셔가지고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해가지고 7%, 8%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1년 늦추기만 해도 7.2%씩 연금을 올려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활용하시면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한 달에 내가 국민연금을 예상해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60만 원 가지고 노후를 어떻게 사나 고민되시겠죠. 자, 이분이 전화해 보니까 추후 납부 기간이 있어요. 추후 납부 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한데, 10년 미만으로 가능한데, 과거에 안전 기간이 10년 미만, 119개월이 다 있으신 분들은 119개월 곱하기 보험료 내시면 그 추후 납부 보험료를 내시고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가 9만 원이니까 119개월 곱하기 9만 원 하시게 되면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얼마 올라가냐면 최소 못해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받을 연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임의계속 가입을 하죠.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5년간 더 넣어가지고 5년간 또 한 1, 2천만 원 더 넣게 되면 그 금액도 연금액이 또 한 1, 2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60만 원이던 연금이 추후 납부와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거의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된 연금을 나중에 연기연금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시게 되면 36%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110만 원, 120만 원 되는 겁니다. 60만 원 받을 연금이 추후 납부, 임의계속 가입, 연기연금까지 하게 되면 12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연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만 해당되신다면 충분히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니까 돈이 있다면 딴 거 하기 전에 국민연금부터 올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국민연금을 이제 좀 전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 생활비가 좀 많이 드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이제 보통 요즘의 흐름인데, 뭐 보통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도 이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국민연금법 63조의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보면은 근로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반토막 난다.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왜 그런가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제도죠. 근데 이게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노후에 무슨 일이냐, 연금 받으시면서 이제 노후를 사셔야지. 그래서 어떤 노후의 소득이라는 것에 좀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굳이 받을 필요 없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 연금 개시 이후에, 연금 개시 연령은 다 연령별로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65세죠. 65세에 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 이후엔 상관없어요.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해서 최대 소득 크기에 따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겠다. 이런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있습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소득의 종류라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포함됩니다. 근로,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 안에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이자와 배당 같은 소득은 감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후에 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해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약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개, 근로와 사업과 이자와 배당을 비교하자면, 근로와 사업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종일 내가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소득이에요. 이자 배당은 뭐죠? 땀 흘리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불로소득이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땀이 나죠. 클릭하느라고. 예, 클릭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돈 있으신 분들은 클릭도 할 필요 없어. 은행 가서 그냥 통장에다가 한 10억 넣어두면 1년 후에 한 4, 5천만 원 그냥 나와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드리자면, 집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합니다. 이게 국민연금 감액제도예요.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지금.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30년 전에 뭐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그죠? 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행 제도를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감액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놀이 하셔야 돼요. 이자 배당 소득, 주식 이런 거 하셔야 돼요. 65세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막 내가, 땀 흘려가지고 뭐 노가다 하고, 막 경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감액이냐? 그렇지 않고요. 근로 사업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A값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소득 월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대략 한 308만 원 됩니다. 요 금액 이하는 괜찮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으로 요 이상, 그러니까 대략 월 300만 원 소득 금액 이하면은 감액이 안 되고요. 요 이상이 돼야 감액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득 300이라는 것은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만 원 소득을 딱 보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자영업자나 이런 사업자들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보기 때문에 대략 근로자 기준으로 월 400만 원 이하이시면 괜찮아요.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감액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감액이 몇 년 동안? 5년 동안 된다. 그래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평균 400만 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데 5년간 감액하고요. 5년 이후에 7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를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어떤 방법이 있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이 있으면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받으실 분이 최대 100만 원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러면 200만 원 받지 않고 그냥 연기를 해버리면 5년간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이 되기 때문에 5년 증액하시게 되면 36%가 업그레이드된 거의 3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되고, 감액도 받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감액이 예상되신 분들은 반드시 연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은 이렇게 5년간 감액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들은 평생 감액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네. 그래도 그들은 연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학 출신들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최대 반토막까지 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소득 금액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바로 감액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절반 반토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기준에서 초과되는 금액별로 감액 구간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과되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5%, 5만 원만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액이 많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이 또 그 위에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데요. 그 구간은 아마 표를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소득 금액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넘어가신 분들, 초과되는 금액이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절반까지 감액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 뭐 한 4, 500만 원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감액이 돼도 크게 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국민연금에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반토막 나는데, 이거보다 반토막 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저도 네. 저도 현장에서 이제 상담하기 전에 이론만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절반까지 감액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감액을 받는데 이게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에 보시면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되고요. 반의 반토막 난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반의 반토막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내가 노후에 소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좀 사업을 하시거나 뭐 임대소득 이런 게 잘 되셔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소득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알았대요.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어차피 이분이 여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국민연금은 반 받겠구나. 그래서 100만 원만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정도 있다는 얘기는 1년에 이미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 받는 게 종합과세가 돼요. 종합과세.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만 있으면은 사실상 뭐 거의 세금을 낼 일이 많이 없지만 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가 되거든요. 이미 다른 소득으로 내가 1억 넘게 소득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씩 한 1000만 원 받는 것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율이 거의 30%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받으면서도 세금을 20, 30% 이상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반토막, 거기다가 종합과세가 돼가지고 세금까지 추가로 부과가 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거의 반에 반토막 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건 특수한 케이스고 노후에 이런 소득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세금 좀 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노후에 내가 뭐 다른 소득, 근로사업, 임대소득을 조금 많이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거든요. 예. 국민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건보료 얼마 나오냐면 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 50%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건보료가 얼마냐면 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절반, 100만 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요. 여기에 8%, 대략 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감액도 되고 건보료도 부과돼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실수령액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비용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노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